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IT 기술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대에 정말 강력했던 포털 엔진, 검색 엔진을 갖고 있었던 그런 곳인데요. 네. 최근에는 좀 네이버에 밀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조금 뒤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먼저 기업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오늘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원조인 야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야후는 다국적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한국에서는 맨 처음 인터넷이 보급됐을 때 야후는 인터넷 서핑과도 거의 같은 말로 쓰일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에서는 구글에 또 한국에서는 네이버에 밀려서 최강자 자리에서 밀려났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검색 엔진과 포털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야후는 이 검색 엔진뿐 아니라 이메일 등 다양한 유틸리티를 제공하면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야후는 이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시킨 기업이라는 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적은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양질의 검색을 제공한다는 것이 또 야후의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야후는 이 스탠포드 대학생이었던 데이비드 필로와 제리 양이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를 만든 것에서 출발해 지금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 야후를 이끌고 있는 CEO는 IT계의 요정이라고 불리는 마리사 메이어 CEO인데요. 포천 500개 기업 중 최연소 CEO로 꼽히는 메이어 CEO는 한때 구글에서 잘 나가는 여성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후가 구글에게 밀려 어려움을 겪을 때 당당히 야후를 선택하고 최근에는 공격적인 M&A를 펼치면서 M&A 퀸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메이어 CEO는 야후의 화려한 재기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검색 포털의 원조 사이트 야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미국에서 가장 섹시한 CEO가 운영하고 있는, 경영을 하고 있는 바로 기업 야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철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털 사이트의 어떤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새롭게 부임이 됐던 마리사 메이어는 새로운 강점, 기회를 계속해서 포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방은구 연구원의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방은구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야후 나스닥에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후에 대해서 개괄적인 어떤 정보들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야후는 미국의 대표적 인터넷 서비스 업체입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요. 야후는 1997년 한국에 진출해 15년 동안 야후 코리아를 운영한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3.07달러이며 업종은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종입니다. 52주 최고가는 52.62달러, 최저가는 32.15달러이며 일평균 거래량은 2,431만 주가량 되고 시가총액은 439억 달러입니다. 야후는 1995년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창업주는 대만계 미국인인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로이며 현재 야후 CEO는 구글 부사장 출신인 여성 CEO인 마리사 메이어가 이끌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디렉토리 검색으로 전문으로 하지만 검색 엔진도 제공하며 개인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야후는 적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면서도 양질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으로 꼽힙니다. 또한 분야별, 장르별로 메뉴화가 돼 있어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분야를 검색하는 데 편리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 야후 코리아로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만에 300만 페이지뷰를 돌파하며 국내 포털 시장에 새 장을 열었으나 2000년대 들어 구글의 등장과 국내 토종 포털 사이트에 밀리며 고전한 끝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2012년 11월 13일에 야후는 한국 시장 진출을 15년 만에 철수하게 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좀 철수가 된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정말 그야말로 원조 포털 사이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역사가 좀 길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성장 스토리가 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앞서 얘기가 나왔던 마리사 메이어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같이 한번 스토리를 좀 읽어주시죠. 예, 야후는 1994년 스탠포드 대학 전기공학 박사과정에 있던 대만계 미국인인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로가 박사 논문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사이트들을 찾아보기 쉽게 분류하고 웹사이트 목록을 만들었던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이 만든 웹페이지는 예성외로 스탠포드 대학 대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탠포드 대학 서버로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힘든 지경까지 가게 되었고, 그 넷스케이프의 제안을 받아 웹페이지를 대용량 서버로 이전하게 되면서 넷스케이프에 링크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에 순수한 인터넷 기업으로는 처음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 주당 13달러에 상장하여 첫 거래일에 154%의 주가 폭등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특별한 경쟁사가 없었고 편리하고 질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여 글로벌 포털 사이트 시장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1997년 야후는 약 550개 광고주를 확보했고 월간 10억 페이지 뷰를 넘는 기록을 달성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강력한 경쟁 업체인 구글과 페이스북 등장해 도전을 면치 못했고 실적 부진으로 주주들의 압박을 받은 창업자인 제리양을 견디지 못하고 2008년 겨우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된 실적 악화와 학력 위조 등 이슈로 2011년까지 CEO가 수차례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표 선임에 문제가 많았던 야후는 구글의 부사장이자 스타팅 멤버인 구글 최초 여성 엔지니어 마리사 메이어를 CEO로 선임하게 되었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뛰어난 이력과 대외 이미지로 CEO 선임에 문제가 많았던 야후의 이미지를 완벽히 개선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리사 메이어는 패션 잡지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뛰어난 패션 감각과 미모를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한 선물조사에서는 가장 섹시한 CEO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마리사 메이어가 CEO로 취임한 이후 크고 작은 M&A를 통해 광고 수입원을 계속 확보하고 있고 야후의 주 수입원인 광고 사업을 확장시키며 광고 시장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안으로 이제 수치적인 부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후의 이 주가는 좀 3년 동안 좀 어떤 수익률을 좀 보여왔는지 수익률 추이를 좀 체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투자 판단 지표들, 실적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야후는 실적 부진, 잦은 CEO 교체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난 3년 동안 연속되어 왔지만 3년 수익률을 보시면은 200%에 가까운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간 수익률도 6%로 양호한 편입니다. 지난해 2014년도 3분기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 발표와 알리바바의 IPO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4분기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와 더불어 야후가 2대 주주인 알리바바 또한 실적 부진과 중국 당국의 견제를 받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011년에 잦은 CEO 교체 등 경영 악화가 계속되던 시기를 대변하듯 형편없는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사 메이어가 CEO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대대적인 인원 감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여 매출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엔 알리바바 IPO에서 이제 야후는 지분의 20%를 매각하면서 70억 달러의 현금을 확보하며 순이익이 단기적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사 메이어가 정말 M&A 퀸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좀 매출 성장률도 좀 급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 CEO 모멘텀을 갖고 정말 투자를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기대하고 갈까요? 네, 야후는 원래 디렉터리 검색으로 인기를 얻어 검색 엔진에서 우위를 보이며 큰 성장을 했던 인터넷 전문 기업입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 강력한 경쟁사인 구글이 등장하면서 검색 엔진 시장에서 뒤처진 것이 사실입니다. 야후는 경쟁사인 구글과 같은 방향이듯 하지만 차별화를 두며 같은 길 다른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두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비교해 보시면은 구글은 검색 기능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야후는 검색 엔진보다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리사 메이어가 CEO로 취임한 이후 모바일 콘텐츠 관련 벤처기업 중심으로 40여 개 회사들을 합병하며 모바일 중심의 전혀 다른 회사로 변신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의 속도는 무서울 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기술 흡수와 우수한 인재 확보라는 성과도 동시에 얻게 되었습니다. 알리바바와 일본 야후의 보유 지분에 대한 후광도 분명히 받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야후의 M&A 소식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상승하며 메이어의 과감한 투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스 부분의 콘텐츠 강화를 위해 전문 앵커 및 기자들을 영입하고 있는데요.
2013년 10월 뉴욕타임즈 IT 전문 기자 데이비드 포그, 덩키 전문 기자 맷 메이어에 이어 그 다음 달엔 ABC 앵커 케이티 크릭 등을 영입했습니다. 포털이 직접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라 매력적인 선택이지만 향후 전통적인 미디어와 경쟁에서 다소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포털이 미디어를 이용할 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한국 시장을 통해서 보았고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를 통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야후는 이미 예전에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를 벤치마킹에 유사한 서비스인 야후 앤서즈를 서비스하면서 큰 인기몰이를 하였고 미국 내 지식 검색 서비스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구글도 귀를 펴지 못할 정도로 네이버가 독보적인데요. 네이버가 접속자를 늘리기 위해 사용한 전략이 콘텐츠 강화인데 그 중심에는 미디어 콘텐츠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메인을 보시면 뉴스 화면을 전면에 배치했고 언론 기사로 이제 방문자 수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저도 실제로 뉴스를 검색할 때 네이버를 통해 검색을 하고 익숙해지다 보니 네이버를 초기 화면을 설정해놓고 사용하는 중입니다. 네이버는 온라인 뉴스를 장악하면서 꾸준히 방문자들을 유치하고 사용자들에게 감정적으로 꾸준히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접하게 함으로써 포털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후가 검색 시장 부분 사업을 축소하긴 했지만은 긴장을 놓지 않고 인터넷 검색 시장을 통해서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5년간 파이어폭스의 기본 검색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검색 시장 점유율에서 구글은 6년 만에 75%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야후는 5년 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구글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데요. 애플마저도 이제 4.8의 초기 검색으로 되어 있는 구글을 올 상반기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다른 검색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중요한 M&A가 많았고 아직 그 효과가 드러나기 짧았던 감이 있습니다. M&A의 효과는 올해 2분기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구글 신화에 선두에 있던 메이어가 야후에서도 그 역사를 이어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알리바바의 후광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행보도 함께 살펴보는 것 또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외국계 기관들의 투자 의견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장기적인 전략도 어떻게 가져갈지 차트 통해서 좀 같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수와 보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고 목표가는 69달러, 최저 목표가는 39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50달러 후반의 목표가를 제시해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관들이 투자 의견을 매수나 비중 확대로 전환했는데요. 그 이유는 얼마 전 야후가 알리바바의 지분을 분사시키기로 결정하면서 17조 원의 세금 절감과 주주들에게 최대의 가치를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주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실적 악화에 따른 경영권 압박에서 벗어나 추진 중인 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4분기 저주한 실적 발표로 급락을 하였으면서 그 차트상에도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승 추세선이 깨지면서 큰 하락이 나왔고 두 번째 상승 추세선과 이전 고점인 41.6달러에서는 하방보다는 반등할 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그 장대 음봉에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 횡보를 하면 물량을 소화해야 될 것을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47달러 부근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원조 야후의 앞으로의 행보에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반등을 기대하고 계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키움증권 방은규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